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및 한국 경제의 변천사예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예요. 2007년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었던 것이죠. 2008년도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처음으로 마련됐고요. 2010년도에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져서 세계 금융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됐어요. 2012년도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시켰어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가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데요. 2012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더불어서 또한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던 순간이에요. 하지만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함으로써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특히 인명피해에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250여 명 정도 포함됨으로써 피해가 특히나 컸는데요. 사주인 유병원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이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 및 늑장 대응, 그리고 선실에서 가만히 대기하라는 비상식적인 안내 방송과 정부와 관료의 선진적이지 못한 대처 등 총체적인 난국을 보였던 최악의 해난 사고였어요. 결국 후에 야기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몰락도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하튼 박근혜 정부는요, 각종 국정농단과 뇌물수수로 인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마침내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녀의 부모가 총탄에 의한 비운의 희생양이 됨으로써 박근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를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히게 됐는데요.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몰랐어요 라는 말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어요. 더불어 감상적으로 최고 통수권자를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 모두 전적으로 유권자가 감당해야 하는 게 대중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던 거예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고요. 2018년 4월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어요. 2000년에 김대중과 김정일의 제1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요. 2차는 노무현과 김정일, 그리고 3차 때는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게 되네요. 4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4.27 판문점 선언에 조속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개최되었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2019년도에 합의하게 됐네요. 한국 경제의 변천이에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조 경제와 삼백 산업이라는 것이죠.
한미 원조 협정이 48년 12월에 체결됨으로 인해서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에 대한민국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어지게 되니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요. 국내 농산물 산업도 역시 침체되어졌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57년도에 무상 원조였던 것이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더 침체되어지네요. 300산업은 재료가 하야탈한 데서 이렇게 기인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원조 물품을 가공하는 밀가루 가공의 제분공업, 설탕 가공하는 제당산업, 그리고 면방지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300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1960년대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경공업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세우게 돼요. 일단은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한독 근로자 협정을 63년도에 체결함으로써 서독에 광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66년도에는 간호사까지 파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간호사는요, 민간 차원에서는 50년대 후반부터 이미 파견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66년도부터 간호사를 파견했었고요. 65년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어지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기로 약속을 하게 되네요. 1966년도에는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어지는데요. 베트남에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 약속을 받는 것을 이렇게 명문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59년과 61년 사이에 충주 비료 공장이 건립되었고요. 64년도에는 울산 정유 공장이 설립되어졌어요. 1차 경제개발 5개년은 62년에서 66년, 2차는 67년에서 71년까지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때는 의류, 신발, 가발 등 수출 위주의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게 돼요.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 위주로 경제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철강, 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1970년에 역사적인 포항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되었고 73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1970년에는 이 야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 경부 고속국도를 박정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개통하게 되고요. 이 경부 고속국도가 결국 대한민국 산업의 일종의 혈관 내지는 젖줄이 되었던 것이에요. 70년에서 73년 사이에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됐고요. 77년도에는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게 되네요.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 1차 석유 파동의 경제적 위기를 중동 건설 붐으로 돌파하게 되고요. 78년도에는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2차 석유 파동 때는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크게 경기가 침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역시 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정부와 사주들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분배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착취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로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68년도에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고 69년에 중학교 무시험제도, 74년도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작되었네요. 전두환 정부 시대에는요,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 시대에서 운도 좋은 놈이에요.
그러면서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돼요. 86년도에 최저임금법을 도입했고요. 87년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어요.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졌네요. 김영삼 정부 시대에 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됐고요. 94년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었고요. 세계무역기구인 WTO에는 95년도에 가입을 해서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됐네요.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노총이 95년도에 결성되었고요. 95년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1996년에 가입하게 되어 하지만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이함으로써 IMF의 국제금융기구죠. 금융 지원을 요청하게 됐어요.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목표는요, 외환 위기 극복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1998년도부터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요. 우리가 1907년에 일본에 진 차관을 갖기 위해서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9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98년도에 발족시켰네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서 2001년도 즉 예정보다 3년이나 빠르게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돼요. 전 세계인들이 놀랬던 상황이에요.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고요. 중학교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된 것은 전두환 때 85년도 하지만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됐던 거 김대중 정부 때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지네요.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고요. 개성공단 건설 합의가 2002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북한 경제 교류가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한칠레 FTA가 체결됐고요. 한미 FTA 체결이 200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도에 개성공단 착공 및 완공이 있었던 것이고요. 2005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전형적인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양성 평등의 사회 시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했고요. 이번에 농지계획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했고요. 재분재당 면방직 등 300산업을 적극 지원하였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66년까지니까 박정희 정부 때 시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에요. 강혜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